전문가들은 영아기 때 엄마와 아이가 형성한 좋은 애착관계가 이후 또래 관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한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그림에 나타난 그림의 분위기, 가족들의 표정, 신체 비율 등을 고려해 안정 애착아와 불안정 애착아를 알아볼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나타나며 밝은 표정으로 온 가족이 단란한 한때를 보내는 그림은 전형적인 안정 애착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반면 가족이 없거나 혼자 있는 그림, 가족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그림은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된다. 제작진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또 다른 실험을 했다. 5만 원씩 주어졌을 때 이 돈으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토의가 끝난 후에 대표자 한 명, 리더 한 명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리더를 한 명씩 뽑아주세요. 아이들이 그린 가족 그림을 통해 안정 애착 유형과 불안정 애착 유형을 고루 섞어 9팀을 나눈 후 5만 원을 관리하고 발표할 각 팀의 대표자를 뽑도록 했다. 대표자로 뽑힌 9명의 아이들을 분석한 결과 그중 6명이 가족 구성원이 모두 들어가 있고 표정이 밝은 안정 애착아들이었다. 반면 가족 구성원을 각각 분리시켜 놨거나 가족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불안정 애착 유형의 그림을 그린 아이가 3명이었다. 결국 안정 애착아가 친구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애착은 어떻게 형성될까? 아기는 생후 6주부터 자신에게 친숙한 사람에게 웃음을 보이며 주 양육자에게 많은 것을 의지한다. 그러다 생후 6개월이 되면서부터 주 양육자, 즉 엄마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애착을 형성한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등 1차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물론 심심할 때 놀아주고 눈맞춤을 해주며 자신의 정서나 감정까지도 알아주는 엄마에게 애착을 갖게 된다. 이 시기부터 낯선 사람에게 낯가림이 시작된다는 것은 애착이 형성되고 있다는 증거다. 엄마를 삶의 든든한 지지자며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기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애착을 통해 아이들은 세상에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면서 인지 발달을 해가는 것이다. 아이들이 엄마와 어떤 애착관계를 형성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 있다. 장난감 있는 낯선 방에 엄마와 아이가 같이 들어가서 아이가 적응하게 한 후 엄마와 분리되었을 때 아이의 행동을 살피고 또 엄마와 다시 만났을 때 보이는 반응을 통해 애착의 정도를 살피는 실험이다. 이 아이는 엄마가 낯선 방에 자신을 혼자 두고 밖으로 나가자 불안해하며 엄마가 나간 문 앞에 서서 엄마를 계속 찾았다. 불안한 마음을 엄마를 통해 위로받고 싶어하는 것이다. 또 엄마가 들어왔을 때 밝은 미소로 엄마를 맞이하는 것. 엄마한테 안아달라는 분명한 의사표명을 하는 것은 안정 애착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모든 아이가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아이는 엄마가 나가자 한 주 구석에 서서 울기 시작했다. 불안함을 혼자서 스스로 달래는 모습을 보였다. 불안정 애착증 저항형 아이들의 모습이다. 기다리던 엄마가 들어와도 반기기는커녕 자신을 혼자 남겨둔 것에 대해 화가 난 듯 엄마를 핥히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다. 엄마가 나가자 이 아이 역시 혼자 볼을 꼬집거나 몸을 꼬고 바닥을 긁으며 혼자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행동을 보였다. 또 기다리던 엄마가 들어왔음에도 엄마를 외면하는 행동을 보였다. 불안정 애착증 저항형의 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어도 위로받지 못하며 계속 불안해하는 반응을 보였다. 불안정 애착증 혼돈형을 보이는 아이. 이 아이는 엄마가 나가자 자신의 불안함을 다른 곳에서 달래려 했다.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누구에게 위로받아야 할지 한참을 갈등하다 엄마가 아닌 아빠를 찾는 아이. 또 기다리던 엄마가 들어오자 다가갔지만 바로 몸을 돌려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불완전 혼돈 애착 유형의 아이들은 엄마와의 재결합에서 멍하고 얼어붙은 듯이 행동한다. 이때 엄마가 안아주려 해도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다시 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엄마가 옆에서 계속 위로를 해줘도 계속 불안해하며 안정을 찾지 못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불안정 애착의 한 유형인 이 아이는 엄마가 다시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1번, 손톱을 물어뜯으며 안절부절 못한다. 2번, 무표정하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3번, 엄마에게 다가가 애교를 부린다. 네, 이게 지금도 저 나이가 돼도 엄마 이러면 그냥 가슴이 찡하거든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 조그마한 아기들한테도 이 부모와 애착 관계가 그렇게 다 다르다 그러니까 네. 좀 안타깝네요. 그래요. 영아기 때 형성된 그 애착 관계가 교우 관계나 사회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무척 놀라운 일인데요. 선생님, 그 엄마와 아기의 애착은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네, 보통 애착은 생후 1년까지 엄마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애착 유형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 그 경험이 누적이 돼서 애착 형태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화면에서 봤다시피 돌 전에 엄마가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는 일체적인 돌봄뿐만 아니라 눈 마주쳐주고 같이 상호작용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그러한 민감하게 아이한테 반응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야, A가 태어나서 1년이 네. 정말 중요하군요. 그러네요. 근데 선생님, 아까 그 불안정 애착 중에 혼동형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저항형. 저항형, 예. 근데 각기 반응이 달라요. 네. 그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 엄마가 어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아이의 반응이 달라지는데요. 처음에 보셨던 불안정 저항형. 이런 아이들은 아주 최소한의 불안 상황에서도 극도로 불안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엄마한테서 떨어지지 못하고 엄마한테 딱 달라붙어 있거나 또 엄마랑 분리되면 아주 심한 분리불안 반응을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특징을 보이는 아이들의 엄마들의 양육 태도를 저희가 살펴보면 보통 이런 엄마들은